네, 안녕하세요. 나무야 놀자 유홍열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사나무 있잖아요. 이걸 소재를 이제 완성을 되기까지를 기본적으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제가 오늘 좀 이 분재 강의인데 인생 강의 하나 해드리려고요. 바로 우리 협동. 우리 요즘에 각박하잖아요. 저도 수도권에서 있다가 여기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수도권은 사는 게 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서로 경쟁하고 제가 시골에 대한 그게 있는데 도시 살면서 많이 조금 사람에 대한 감정도 아픈 적도 많아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이 소사나무를 보세요. 나무 어때요? 소재? 괜찮죠? 근데 지금 자세히 봐보세요. 여기 감독님 여기 한번 근장 확대해 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눈치 빠르시는 분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이 소사나무가요. 나무가 하나가 아닌 세 주예요. 처음에 입수 당시에는요.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나무였잖아요. 근데 그 하나로요. 과연 우리가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답은 있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내가 생각한 만큼 표현하기까지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거 다른 나무,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다른 나무, 그 다음에 뒤에 이거 하나 세 개가 다른 나무예요. 이 각각의 하나씩을 보세요. 어때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키우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해서 어떠한 목표를 이루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나무를 갖다 심었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가 나빠. 그게 아니에요. 왜? 거기에 이 작가의 그대로 의견이 반영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감성도 배울 수 있고 마찬가지예요. 이 나무도. 이 나무를 제가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합식을 해가지고요. 합식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분갈이를 할 때 있잖아요. 서로 맞힐 때는요. 잘 조합을 해가지고요. 뿌리끼리 서로 엉켜야 돼요. 엉키지가 않으면 서로 한 나무가 안 돼요. 엉키다 보면 내후년이나 내년에 분갈할 때 보시면요. 뿌리끼리 서로 엉켜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다요. 서로 엉키고 부딪히고 살다가 보면 헤어질 때도 있지만 서로 어때요? 서로 순응하면서 그래 내가 이해할 건 이해하고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엉키다 보면 어떻게 보면 서로 싸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람이 손에서 물 잘 주고 거름 잘 주고 하다가 보면 서로 이런 식으로 돼요.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뒤에 보시면 이런 주간이 확실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간의 수형이에요. 그리고 한쪽으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어때요? 치루 형태고요. 주간 확실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나머지 간들을 보시면 굵기가 어때요? 다 다르죠. 우리가 봤을 때 다간은 굵기가 다 달라야 돼요. 왜? 1등부터 10등까지 즉 우리 증조 할아버지에서부터 우리 손자까지가요. 각각의 크기가 밸런스가 달아야지 이런 어우러진 느낌이 나요. 다간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재작년에 입수해가지고 처음에 나온 녹지를 한번 철사를 걸었고요. 그리고 나오는 우리가 항상 제가 말했던 거 있죠. 기본의 가지를 굵히려고 즉 할아버지들이 자리를 잡았잖아요. 각각의. 보세요. 우리 조상님들이 각각의 자리를 한 군데씩 잡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터전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근데 할아버지 자체가요. 정확하게 많은 힘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려면 굵기를 맞추려고 올해는 전혀 손도 안 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작업 때는 어느 정도의 이제 골격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눈치 빠르시는 분 봤을 거예요. 단풍이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거름을 좀 많이 한 경우에는요. 이렇게 단풍이 안 이뻐요. 우리가 자연에서 조금 거름도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좀 약한 나무 있잖아요. 약한 나무가 단풍이 일찍 들어요. 왜? 나무가 약하기 때문에 겨울을 날 수 있는 시간이 걔는 더 길어야 돼요. 건강한 나무보다는. 그래서 일찍 단풍이 들어서 떨어져요. 하지만 거름을 많이 한 나무는요. 끝까지 버티다가 서리를 맞고 그때 단풍이 드는 게 아니라 갈색으로 변하면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 이거 단풍이 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첫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잎이 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잎을 다 떨어뜨려도 되는데 중요한 게 단풍이 드는 순간부터는요. 잎의 기능은 상실했다고 보시면 돼요. 잎에서 생산활동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거가 되는데 이거를 잎자루를 자르시는 분들 이제 단풍이 들면 그냥 떨어져요. 우수수. 근데 자꾸요. 눈 안 떨어지게요. 꽉 찌면 안 돼요. 살짝 짚고 이런 식으로 하면 뚝뚝 떨어져요. 소리 들리시죠? 또또또또 이런 식으로 따시면 돼요. 자, 따볼게요. 감독님 도와주세요. 자, 보시면 잎을 다 땄어요. 따니까 어때요? 겨울 느낌이 물씬 나죠. 그리고 보면 어때요? 나무가 전체적으로 다 보이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보세요. 다 이거 기본이 되는 가지를 전부 다 받은 거예요. 얘는 처음에 이런 식으로 몽둥이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몽둥이. 이 선만잎밖에 없었어요. 근데 보시면 단점이라면 이 주간이 뒤로 가 있다는 거. 근데 보세요. 주간이 뒤로 간 게 단점이에요? 뭐 주간이 앞으로 가면 장점이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게 아니라요. 나무가 생긴 대로요. 자연에 있는 나무는 예를 들어서 그 상태를 보시고 한번 나무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나무는 이래서 안 돼. 그거는 내 생각 아닐까요, 혹시? 아니면 우리가 문제를 알려준 선생님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책을 봤으면 그 책의 저자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 최고라는 큰 세계적인 전시회인 일본 국풍전 도록을 봐보세요. 가서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석의 나무가 과연 있나요? 이미 일본 사람들은요. 정석을 다 배우고 나서 이제 나만의 작품, 즉 정석 위에서 새로운 창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들의 나무를 만들잖아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획일화된 나무밖에 안 나와요. 재미가 없어요. 만들어도. 즉 주간이 뒤로 갔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새로운 소사나무 하나 가지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나무를 만들어 가는데요. 그래도 어때요? 이게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 앞에 새로운 심었던 가지가 너무 부담돼요. 튀어나온 것처럼. 그래서 보시면 이 밑에서 새로운 순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래서 맞췄어요. 어때요? 그리고 나니까 모든 가지들이 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어때요? 너무 인위적이에요. 왜? 모든 가지가 왜 바람의 영향을 받았을까? 우리가 꼭 그러잖아요.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가지를 여기. 그래서 새로운 가지. 어때요? 얘는 바람을 역행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요. 이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말했죠. 획일화된 그 속에서요. 정적을 깨주는 게 이 가지예요. 뭐지? 라고 하면서 획일화도 돼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가지가 앞으로의 균형지 역할을 해요. 모든 가지가 이쪽으로 쓰러져 있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가지로 인해서 이 쓰러진 느낌을 얘가 잡아줘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런 뒤로 간 흐름이 있죠. 얘가 뒤로 가가지고 쭉 갔죠. 이러한 가지도 정말 중요해요. 뒤로 느낌이 있는 가지도 있어야지 제가 저번에 말했다시피 나무의 원근감이 표현이 돼요. 뒤로 감 느낌이 있어야지 우리도 나무를 감상하면서 뭔가 뒤로 가게 돼요. 시선 처리가. 그러면서 나무에 대한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옆에서 봐버릴게요. 기본 모든 간들은 다 조절을 했고요. 보시면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설명해 드렸죠. 우리는 조상을 잘 만나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흙수저지만 제가 금수저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할아버지 때부터. 즉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여기 구례가 아닌 강남에다가 터전을 잡으셨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제가 지금 분재를 정말 재밌게 취미로 하고 있겠죠? 보세요. 각각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러한 가지들이요. 보시면 우리 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조상이 한 곳에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어버리면 어때요? 둘 중에 하나가
싸움이 끝나야지 살아요. 즉 서로 조상님들은 보면 자리를 각각에 잘 잡았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각각의 여백이 있는 공간이 있죠. 그 공간에 자리를 잡아요. 왜? 여백이 있는 공간이 즉 햇빛이 비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즉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말하면 물이 있고 땅이 있는 공간. 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식물의 입장에서는. 여백에 있는 공간, 즉 햇빛이 있는 공간을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제가 아까 말했던다시피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굵기를. 그래야지 나무가 어때요? 확고하잖아요. 즉 제가 말했던다시피 안쪽에서부터는요. 굵은데 밖으로 갈수록 어때요? 나이가 안쪽이 제일 나이가 많고 끝으로 갈수록 어린 나무이기 때문에 굵기가 정확해야 돼요. 즉 오래된 나무는 약간 굵어 보여지고 가는 나무는 나이가 어린 나무는 가늘어 보이는 느낌이 정확히 명시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뭘 해야겠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불필요한 가지를 전정을 하고 그다음에 철사를 통해 가지고요. 기본적인 윤곽을 잡아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거 보면 어때요? 우리가 말하는 기부에도 있고 또 하지죠. 이런 건 자연스럽게 잘라준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상지도 지금은 안 써요. 상지는 언제부터 쓰냐? 어느 정도 골격을 맞추고 나서 장가지를 만드는 단계에서. 즉 손자까지 가지가 생긴 상태에서는 손지까지 그 후부터는 이제 상지도 쓰고 하지도 쓸 거예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기본 골격을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기부에서 붙은 것들은 그냥 생각지도 말고 하지랑은 제껴준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데서 내 창의성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전정이나 이런 것들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정석을 해야 돼요. 다른 수영이나 그런 데도 창작을 해야 되지. 지금 한 마디 두 마디 자르는 겁니까? 아니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한두 마디 자르는 거는요. 우리 가지 만드는 단계에 있죠. 네. 어느 정도 골격을 만들고 그 상태에서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손지 있죠. 네. 할아버지가 처음에 기본이 된 할아버지의 가지가 있죠. 네. 거기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있고 거기서 아버지에서 나오는 손지는 한두 마디에서 남기는 거지.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윤곽을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봐가지고 수간폭을 봐가지고 이해하셨죠? 예. 예, 그 단계예요 지금은. 예. 이제 내 머릿속에서요 가상의 수간폭을 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에서 쓰시면 끝날 거고요. 예. 그리고 나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어때요? 이게 짧아버리면 어떨까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아니죠. 모양목이 느낌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최대한 여기는 길고 그리고 제가 치두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주면요. 수고가 낮으면 낮을수록 강한 바람처럼 느껴져요. 수고를 낮추고 이거를 길게 빼면 강한 바람. 이거를 좀 더 높이면서 살짝 빼면 완만한 바람. 근데 기본적인 어때요? 주간의 첫 곡 자체가요. 그렇게 막 우리가 급하게 누운 건 아니에요. 즉 강한 바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생각보다 많이 안 빼는 거죠. 이게 많이 더 누우면 누울수록 강한 바람이기 때문에 그 연상시키려면 이거를 많이 빼야 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즉 나무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소재를 읽고 하시면 돼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아주 중요한 작업인데요.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나는 하고 싶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봄부터 배양을 하면서 위에 거름도 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화학 거름을 주신 분들은 위에 기름막이 생겨버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물을 줘도 물이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위에 있는 이 흙이 있죠. 우리가 거름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줘야지 물이 들어가요. 그래야 겨울에 물 말림 현상을 줄여줄 수도 있고 내년 봄에 세력이 좋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나무도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위에 기름막 성분 때문에 물도 안 들어가고 호흡도 못 해요. 그러다 보면 나무 약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아까랑은 다르게 근장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필수적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 이런 식으로 근장을 보여버리면 햇빛에 다 이런 잔뿌리들이 다 녹아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지금 이게 햇빛에 노출이 되죠. 그리고 이게 약간 나무로 된 약간 브러쉬인데요. 이걸로 지금 뿌리를 제가 자극을 해줬잖아요. 최소한. 물을 뿌리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최소한 저항성이 줄어들면서 이게 되면서 뿌리가 살짝 상처를 입어요. 이런 식으로 흔들었기 때문에. 이런 보이세요? 이런 잔뿌리들 위에. 예. 이런 뿌리들이. 그러면 이 뿌리들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가 아물어지면서 굵어져요. 그리고 햇빛을 받기 때문에도 굵어지고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도 굵어지고. 왜? 바람에 흔들리면 가장 생장 호르몬이 옥신이 분비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뿌리도. 이해하셨죠? 그러면 보세요. 불과 2년밖에 안 된 소재가 벌써 뿌리빨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내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제가 철사 올려드릴게요. 보세요. 어때요? 잘 나오나요? 네. 보시면 어때요? 아까랑 다르게 기본 골격을 다 갖췄죠. 보세요. 다 각각의 우리 말 그대로 조상님들이 터전을 잡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치료 형태를 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더 뺀 걸 보일 거고요. 앞으로 여기에서요 한 뼘 정도, 한 20cm만 더 키울 거예요. 이러한 밑부분들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시면 이제 보시면 곡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잡목에서는 이 곡, 즉 잡목에서는 우리 송백류와는 다르게 겨울에 가지가 보이기 때문에 곡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송백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크라운으로 된 선단을 보기 때문에 크게 곡이 안 보는데 잡목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곡을 상하 좌우 곡, 즉 위에서 보고 옆에서 봤을 때도 모든 곡이 자연스럽게 먹을 나무 형태, 이런 형태가 자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월이 표현되는 거죠. 찌글찌글찌글하게. 1년에 이만큼 쭉 컸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곡회준도 있으면서 가지가 점점점 가늘어지면서 곡이 있기 때문에 세월미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바퀴 돌려볼게요. 봐보세요. 옆에까지 다. 이제 내년부터 해야 될 작업은, 내년부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 가지에 세월을 붙여가면서 장가지를 입힐 거예요. 지금 보세요. 보시면 여기에 할아버지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가지까지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직 손지는 안 붙였어요. 손지부터는 이제 철사를 안 걸고 가위곡이 들어갈 거예요. 가위로 한두 마디를 잘라가면서 세월을 붙이면, 자 보세요. 이런 나무는 이 정도 형태를 만들어 놓고 기본 골격을 만들어 놓고 이제 가위질만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내후년,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날수록 나무가 좋아지는 걸 그냥 느끼게 될 거예요. 즉 기본이 골격을 다 만든 상태에서 우리가 말하는 한두 마디 전정이 들어가야 돼요. 즉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 나무를 계속 자르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만들어지지 않고, 만들어지려면 최하 몇십 년이 걸려요. 그리고 보세요. 이 자른 상처의 흔적을 보이세요? 이거 보시면 이런 부분 보이시죠? 벌써 카루스가 다 아물었어요. 보이세요? 벌써 다 돌았잖아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성목을 봐도요 상처가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즉 이거 자연에서 자른 상태.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배양 단계를 안 거쳤다는 거예요. 배양 단계에서 기본이 되는 할아버지 가지를 굵히는 단계를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나무를 만들다 보면요. 몇십 년 지나도 이 상처가 이거 안 아물어져요. 그리고 제때 아물려야지 자연스럽고요. 그 아무런 지 몇 년 된가요? 불과 2년밖에 안 됐어요. 아, 2년 만에 그걸 만든 거예요? 예. 이제 내년부터는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십 년이 걸린 게.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분재에 대한 모든 걸음도 좋고 배양 기법이 좋다 보니까 예전에는 몇십 년 걸린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은 워낙 배양 기술도 좋다 보니까 옛날처럼 뭐 몇십 년 기른 게 아니라 누가 얼마만큼 짧은 시간에 그 나이 많은 새연미를 표현하냐. 그게 요즘은 더 분재에 있어서 더 이슈가 됐어요. 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분재의 정석을 알아요. 그 정석 속에서도 누가 좀 더 빨리 정석을 이용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멋진 나무를 만드냐. 그게 요즘은 이제 새로운 이제 화두가 된 거죠. 그게 기술인 거고. 내년 정도 되면 장가지를 받고 내후년에 이제 배양분에 들어가가지고요. 잔장가지를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상분에 들어가면 나무가 어때요? 작은 화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고태감이 붙기 시작하겠죠. 왜? 고생을 하니까 좀 더 작은 분에서 적응을 하면서. 오늘 기본적으로 소사나무 소재에서 어떻게 완성을 시키냐는 단계를 보여드렸고요. 이 나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계속 갖고 있는다면 내년에도 우리가 이 나무를 가지고 전정하는 법부터 하면서 그리고 분갈이하는 방법까지 소개해 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나무야 놀자 유홍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